명상은요, 절대 생각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에요. 잘 안 가라앉아요. 명상은요, 절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명상이 생각을 없애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명상하다 좌절을 해요. 명상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구나를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엔 명상하는 법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살펴볼게요. 명상을 하고 나서 제가 제대로 명상한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혼자 명상을 어떤 형태의 명상이든 앉아서 하시든 서서 하시든 이게 내가 지금 맞게 하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때는 판단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는 동안 내 마음이 편한가? 하는 동안 기분이 좋았나? 하고 나서 마음이 더 편해졌나? 하고 나니까 기분이 더 편안하고 좋아졌나? 하는 동안 막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올라온다. 그러면 명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딴 거 하시는 게 돼요. 물론 자세는 뭐 명상의 자세일 수는 있지만 딴 거 하는 거예요. 명상은 알아차림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편안해지는 거죠. 명상의 목적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맞게 했나? 의심스러우면요. 내가 명상하고 기분도 좋아졌나?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올라서 알아차리고를 반복하다 명상을 끝내면 제대로 한 게 맞나 싶을 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또는 다른 어떤 걸 알아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명상의 한 요소가 알아차리는 건가? 아니요. 명상이 곧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being aware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 아닌 건 뭐예요, 그러면? doing, 뭔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했고, 난 저거 했고, 다음에 뭐 했고, 해야지. doing. 이게 명상이 아닌 상태예요. 그 명상인 상태는 뭐예요? 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상태죠. 그러면 지금 저는 강의를 하고 있나요? 명상으로 하고 있나요? 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명상은 명상이지. 그럼 명상만 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호흡 명상이라는 게 뭐예요? 호흡도 하면서 호흡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도 하고 명상도 하죠. 걷기 명상이 뭐예요? 걸으면서 여러 가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바닥에 닿는 내 발의 느낌이라든지 등등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걸으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만 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왜냐? 명상은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난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명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거나 뭐 다른 기억을 떠올리거나 그건 명상이 아니에요.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뭘 해야 돼요? 호흡을 알아차리거나 또는 내 안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린다 하면 명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카메라 보고 막 답변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명상의 한 수행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제 목소리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겠구나. 등등을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명상인 겁니다. 명상은요, 절대 생각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에요. 잘 안 가라앉아요. 명상은요, 절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명상이 생각을 없애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명상하다 좌절을 해요. 아, 명상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자꾸 잡생각이 떠올라요. 잡생각 떠오르는 거 그 자체는 절대 명상의 실패가 아니에요. 명상으로 생각 못 눌러요. 명상으로 생각 없애는 거 그거 안 돼요. 명상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구나를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명상인 거예요. 이때 의심하지 않고 명상했다는 사실에 의의를 듣고 효과를 믿고 쭉 습관처럼. 아니요.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그래요. 호흡을 알아차려. 들숨, 날숨. 호흡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들숨, 날숨을 알아차려요. 들숨, 날숨.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밖에서 들려서 그 소리에 주의가 가고, 즉 내 주의가 호흡에 있지 않고 딴 데로 가고, 그걸 계기로 내가 또 딴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방랑을 했어요. 그러면 호흡 알아차리기는 실패했죠, 일단. 그러나 명상이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막 딴 생각이 났어도 곧, 아, 내가 호흡을 놓쳤구나. 를 알아차리고,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를 알아차려서 다시 내 주의를 내 호흡으로 가져오는 것. 그게 명상이에요. 여러분, 호흡 알아차리기 명상, 아나파나사티와 같은 호흡 알아차리기 명상을 할 때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호흡만 알아차려.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말 명상 많이 한 숙련된 사람도 어려워요. 자꾸 딴 생각이 좀씩 나요. 호흡 알아차리면서도. 실패가 아니에요. 계속 내가 딴 생각이 났음을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자꾸 내 주의를 내 호흡으로 갖고 오고 그걸 반복하는 훈련,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훈련을 왜 할까요? 왜 호흡 알아차리기를 할까요? 아까 doing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게 명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 행위 모드로만 가면 사람이 불행해져요. 행위 모드로만 가다 보면 편도체가 자꾸 활성화돼요. 그래서 명상은 뭐냐면 인간의 보다 본연의 존재 방식, 즉 그냥 있는 거, doing이 아니라 being, I do가 아니라 I am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 그냥 있어. 나 그냥 존재할 뿐. 그 상태, 그 존재한다는 거, 그 상태가 되려면 doing의 상태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상태가 돼요. 그 알아차림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부위는 MPFC를 중심으로 한 그 네트워크, 제가 누누이 강조한 마음 근력의 핵심인 그 부분이 돼요. 그리고 내가 뭘 하는 거야, 나에 대한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참조 과정, 또 MPFC 그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한다는 건 편도체 가라앉히고 MPFC 활성화시키는, 전전두피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훈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호흡 알아차림.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종소리 알아차림도 있는데 왜 이런 거 안 하고 자꾸 호흡을 알아차리느냐? 왜 그러냐면 호흡은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어서 그래요. 너무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호흡은 이중적이에요. 그냥 내가 호흡을 안 해도 호흡이 저절로 일어나요. 자율신경계이기 때문에. 심장처럼, 내장 운동처럼. 그러나 심장, 내장, 이건 자율신경계인데 그냥 자율신경계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의도를 갖고 개입을 못해요. 심장을 잠시 멈추자. 안 돼요. 내장을 잠시 멈추자. 안 돼요. 그런데 자율신경계인 호흡은 호흡을 잠시 멈추자. 돼요. 들이마시자. 돼요. 내쉬자. 돼요. 좌심실 짜자. 안 돼요. 우심실 짜볼까? 안 돼요. 그래서 호흡은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뭐냐면 내버려 둬도 작동된다. 내가 개입할 수 있다. 이중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림 훈련하는데 매우 유용해요. 왜냐하면 호흡은 호흡을 갖고 doing 할 수 있어요. 이거 doing이에요. 내 의도적으로. 단전호흡한다 뭐 하고 뭐 아랫배 복식호흡 하고 여러 가지 뭐 우자의 호흡, 요가의 호흡 이거 다 뭐죠? doing으로서의 호흡이에요. 행위로서의 호흡이라고요. 호흡은 그렇게 행위로서 호흡도 할 수 있지만 내버려두면 어때요? 저절로 일어나. 그래서 뭔가를 좀 내버려두고 뭔가에 관여하지 않고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인데 개입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알아차리기만 해보겠다.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장박동은 어때요? 우리가 개입을 못하니까 알아차리기밖에 못해요. 심장 뛰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거예요. 호흡 알아차리기는 쉬운 듯 매우 어려워요. 들숨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막 이렇게 들여쉬려고 그래요. 행위를 한다고 자꾸. 그래서 행위를 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doing 모드에서 being 모드가 되는 아주 좋은 훈련법이에요. 그래서 호흡 훈련이 명상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같은 분이 또 질문을 2개 올리셨는데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면 그것을 불안감으로 인식해 불안하고 부정적 감정이 유발된다고 이해했는데요. 네, 맞아요. 빠르게 뛰면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빨랐다 느렸다 막 느려졌다 굉장히 불규칙하게 뛰면 갑자기 운동할 때 빠르게 뛰는 심장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장박동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장박동은 단순히 심박수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규칙하게 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근두근 막 이런 불규칙하게. 물론 좀 빨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운동할 때 빠르게 뛰는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유산소 운동을 쫙 할 때 빠르게 뛰는 심장은 심박수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규칙적인 심박 변이도를 보이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심박수는 올라가지만 이 불규칙적으로 뛰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두근거림은 심장박동이 빠르게 뛰는 거라기보다는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박수를 불규칙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빠르게 뛴다. 유산소 운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하면 특히 존투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한 달이고 2달이고 하면 금방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 늘어납니다. 즉 우리 몸이 산소를 빨아들이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번 해야 될 걸 1번만 해도 돼요. 그리고 혈액에 이제 산소를 실어 보내는 게 지금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세포로. 그런데 산소가 쫙쫙 잘 들어오니까 심장이 막 바쁘게 안 뛰고 좀 천천히 뛰어도 쫙쫙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소 있을 때 심박수가 내려갑니다.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상당히 빠르게 뛰어도요, 심박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운동을 잘 안 해서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이나 심폐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그냥 숨이 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게 되죠. 그게 심폐기능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 심장이 느리게 천천히 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심장이 느리게 천천히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평소에도 뛰니까 불안감이 대폭 줄어듭니다. 성격이 대폭 좋아집니다. 그래서 존투 트레이닝 같은 운동을 하는 게 아주 좋은 명상법이다. 움직임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제가 궁금한 건 명상 시 몸의 불편함에 무반응으로 견디어보는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일까요? 즉 무슨 얘기냐면 명상을 하는데 뭐 가부좌를 틀고 반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을 한다고 칩시다. 몸의 불편함, 뭐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아프고 막 피가 안 통하는 것 같고 불편해요. 근데 무반응으로 견뎌. 필요한가요? 이런 얘기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명상은 인내심 훈련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명상은 수행이고 말이야. 수행은 뭔가 힘들어야 되고 말이지. 내가 아주 막 그 굳은 결심으로 다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막 무릎이 나가고 돼도 막 뚫고 해서 내가 뭐 깨달음을 얻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건 명상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수행. 뭐 그걸 통해서 얻는 뭐 어떤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편한 전화를 위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타마 시타타가 아나파나 사티 수다, 호흡, 들숨 날숨 사티, 알아차림, 보리수 나무 아래서 한 게 아나파나 사티 수다예요. 제가 말씀드린 호흡 알아차리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온갖 6년 동안의 고행을 겪고 난 다음에 고행을 때려치고 수자타가 준 그 젖을 받아먹고 우유를 받아먹고 기운 차리고 편안하게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편안하게 호흡 알아차리기만 해서 바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6년씩 고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앙상에 남은 그런 그 조각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걸로 깨달음을 얻었냐? 아니요. 그런 거는 수행이,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먹을 거 다 잘 먹고, 편안하게. 보리수 나무, 이렇게, 그늘도 잘 진데서, 시원하겠죠. 그런데 앉아서, 명료한 각성으로, 알아차림으로, 호흡을 알아차리고, 호흡에 개입하지 않고, 호흡을 그냥 알아차리는 거, 이거가 엄청난 발명인 거죠. 고타마 시타타 이전에는 그런 호흡법이 없었어요. 그분이 창안을 해낸 거예요. 요즘 같으면 특허 냈을 텐데, 그 창안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늘 졸리고 피곤해서 명료한 각성의 경험을 좀 하고 싶어요. 명상을 하려고 하면 호흡도 안 편하고, 딴 생각 불쑥불쑥 나고, 딴 생각 자꾸 나니까 감정적으로 흔들리니까 호흡도 불편해지겠죠? 결국은 졸리게 됩니다. 결국은 졸리게, 명상을 하기만 하면 졸리다. 이런 분은 뭐냐면 현재 수면 부족 상태인 겁니다. 수면 부족 상태면 편도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명상을 하는데 늘 졸리고 피곤하다. 명상하시는 것보다 먼저 잠을 잘 것을 추천해 드려요. 명상을 하다 너무 졸리다.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기저기서. 명상을 하다 너무 졸리다. 그럼 잠시 주무시고 해라. 잠을 참고, 그 수면 부족 상태인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잠을 참아서, 잠을 줄여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행무익합니다. 잠을 줄이면 편도체 무조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려고 그러면 졸려요. 그 명상할 상태가 아직 아닌 거예요. 주무셔야 될 상태인 거예요. 주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 요거까지 하고 명상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찾아봐도 무엇에 대한 깨달음인지 설명이 없어서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음이라는 게 알아차림을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요, 깨달음이 곧 알아차림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해야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그냥 진정한 나, 텅 비어 있고 고요한 나. 나라는 존재는 이런 에고, 어떤 기억으로서, 일화 기억의 집정물로서의 어떤 실체, 그걸 기억자라고 하죠. 또는 개별자라고 하죠. separate self. 그거와는 구별되는, 이거를 알아차리는 배경자가 있다. 그게 진짜 나구나 하는 거, 그런 거를 순간 아는 걸,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건 너무나 아주 평이한 겁니다. 나는 종을 친다는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을 치면서 내가 종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리는 존재가 뒤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죠. 그게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죠. 어떤 분은 배경자를 만나고 싶다, 만나는 법, 만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리는 인식의 주체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제가 번역한 책 제목이기도 하죠. 그게 뭐냐면 배경자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배경자에 대한 알아차림을 했다 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은 경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경지가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제가 아주 명상 수행이 일천해서, 명상 몇 년 저분은 한 5년 하고, 저분은 10년 하고, 저분은 더 깨달음의 경지가 높고, 한 10년 한 사람보다 20년 한 사람이 더 깨달음의 경지가 높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검도 초단보다는 검도 2단이 확실히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도 3단 되기 진짜 어렵고, 검도 4단은 진짜 합격률 얼마 안 되죠. 정말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검도 4단은 예를 들어 검도 2단보다 무조건 더 잘합니다. 명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명상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은 무슨 테크닉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노력해서 몸의 불편함을 참고 이겨내서 내가 특별한 경지로 올라가겠다. 마치 검도 초단이 검도 2단 되려면, 검도 4단 되려면 엄청 불편한 거 참고 노력해야 점점 올라가지. 그건 doing, 행위의 영역에서 나거든요. 알아차림의 영역은 그냥 순간 이거네?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우리는 다 그 능력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미 난 뭘 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기만 하면 돼요. 그 무슨 특별한 경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편안한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doing보다는 being, 그냥 있는 거. 이게 더 편하고 쉬운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있기 위한 알아차림의 상태. 이게 진짜 나구나.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존재를 해야 되구나. 그렇구나. 이거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에 휩쓸리고 편도체 활성화의 습관에 있다 보니까 좀 노력을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꾸 편도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거는 움직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가라앉히고 편도체 안정화시키고 텅 빈 고요함으로써의 진짜 나, 그걸 알아차리는 것, 그게 명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상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질문들 올려주시면 제가 수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